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인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무튼 시장 지금 참 난이도 높은 시장입니다. 자,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또 신나게 또 어려운 종목 상담해드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뭔가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알찬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십니까?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좀 어려워요. 네. 자, 일단 뭐 지금 차트를 이렇게 좀 보면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요. 뭐 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또 쉽게 생각하면 또 되게 좀 쉬운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지금 코스피 차트가 제 화면에 좀 띄워져 있는데요. 자, 보시면 낙폭이 단기간에 좀 많이 큰 그런 모습이었죠. 6월 달에. 뭐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국면인데 현재 상태는 21 이평선이 워낙 좀 강하게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다 보니까 그 22평선에서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런 부분들은 좀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이따 마무리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좀 기술적 반등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자, 뭐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조금 저항받는 구간이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원호 전문가님도 시장 어떻게 좀 어려운데? 전 약간 세분화시켜서요. 예. 좀 말씀드리자면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일시장도 국내 증시가 바다라면 이 파도는 코로나19다. 그러니까 바이오주의 좀 활약이 좀 돋보인 하루라고 좀 봐집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요, 이게 업황을 보더라도 이 바이오주들이 21평 이상을 이제 위에 일단은 자리에 앉았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미증시에서는 바이오주들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왔는데 국내 증시는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환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악재 부분 리스크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빨리 캐치하신 분들은 지난달 6월 15일 때부터 시작해서 바이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봤었으면 상당한 차익 실현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장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 하방으로 이게 압력을 받고는 있지만 저는 이 지금 추세가 이 바이오를 이 중심으로 해서 추세가 약간 이렇게 변환된다고 저는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제약업종, 특히 이렇게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며 특히 이번에 또 특이한 점은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4거래일 만에 50% 이상 이게 점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큰 종목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시장에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심히 시장을 보시면 좋은 종목, 알찬 종목들 분명히 숨어있는 옥석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거북시장님이 올려주셨네요. 자, 만도 매수하셨네요. 자, 63,7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슬슬 제자리 찾아 올라올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63,700원이면 꽤 오래 되셨나요? 지금 뭐 올해 초, 그러니까 작년 정도에 그 가격대에 있었으니까 아마 매수하신 지가 한 6개월은 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만도도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이렇게 시킨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실적 전망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 만도의 경우는 조금 좀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보고서들 그런 것들이 좀 자주 올라와요. 그런데 뭐 2분기 이후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뭐 정상적으로 찾아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요. 자,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뭐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거의 뭐 바닥권 근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일단 보시면 여기죠.
자, 3월 달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닥을 찍은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만도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3월 15일 날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뭐 4월 달 이후부터 시작해서 좀 밀리는데, 이 부분이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밀린 부분들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밀려버렸죠. 자, 뭐 요거는 뭐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고 또 2분기 실적이 조금 실망스러울 것이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렇게 바닥을 딱 찍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거,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반등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3월 달에 찍은 바닥은 외바닥이었었죠. 그래서 재차 밀렸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6월 달에 다시 그 근처 정도 한번 찍으면서 전에 하고 뭐 3월 달하고 6월 달 여기 쌍바닥 패턴, 뭐 그런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도 거래량이 되게 좀 많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요. 자, 지금 뭐 현재 가격 구간이 이 의미 있는 가격대 근처 정도, 그 정도입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꽤 이렇게 발생하는 모습이죠. 거래량이 발생하는 모습인데, 자, 요런 부분들은 바닥 탈피를 하는 그런 신호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현재는 좀 올라오다가 저항을 이렇게 좀 받은 모습인데, 이거는 이평선 자체가 20선이나 여기 빨간 선이 20선입니다. 20선, 그리고 60선 자체도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중간에 121선도 끼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제반 이평선들이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슬슬 좀 바닥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만도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꽤 사이즈가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걸 매매를 하시는데 뭐 단기로 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하반기에 우리 자동차 업황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자, 이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차분하게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차분히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라면 매수하신 가격 정도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하는 게 들어왔는데요. 셀트리온 23만 원, 25%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요. 일단은 지금 아이디가 에띠 빼띠 뿌르뽀 뽕뽀로, 참 이름도 희한한 어떻게 이름을 쓰시는 일단은 우리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존보 문의드립니다. 네, 존보를 문의드린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타점을 드리는 건데, 일단 23만 원 좀 고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 왜 23만 원 지점이고 지금 시장에 지금 센트리온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23만 원이면 자, 지금 저점 13만 9천 원부터 시작해서요. 13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단은 어찌 보면 박스권대라고 저는 사실은 봐집니다. 저 박스권대로 봐지는데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크게 못 올란 이유는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종목과 그 관련된 건데, 셀트리온 그 전부터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기간부터 시작해서 외인 거래에서도 상당한 이 추세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23만 원을 일단은 돌파할 것까지 기다렸는데, 쉽게 말하면 뭐 좀 말이 좀 존버라면 그렇지만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셀트리온 종목 좋고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은 상당한 지금 추세가 좋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근데 셀트리온도 분명히 지금 좋아질 거고, 오늘 셀트리온만 좀 오늘 부각이 안 된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23만 원에서 계속 존보, 왜냐면 지금 비중이 25%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가 약간 투자가라면 5%에서 한 10%를 더 넣더라도 최대한 평단가를 내린 상태에서 빨리 빼내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더 좀 합리적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이 마이오라는 종목 자체가, 업황 자체가 계속 가지는 않아요. 보통 기간적인 게 있습니다. 기간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왔을 때 최대한 빨리
오히려 보면 투자 시점을 잘 파악을 하시고 하는데 23만까지 계속 기다리다 보면 이 지점까지 가지도 못하고 다시 또 추세가 횡보장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이게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셀트리온 25% 비중도 사실은 좀 크다고 클 수는 있지만 조금은 더 비중을 실으셔가지고 조금 평단가를 조금 낮추시면 저는 개인적인 이 사견으로 봤을 때 조금 수익권 근처까지 아니면 일단은 익절선까지는 충분히 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1만 원 선까지는 조금 오히려 추매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지금 계속 추세 좋습니다. 저도 좋고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 이렇게 이슈화도 되고 하니까 그 점 한번 꼭 보시는데 지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은 코덱스 캡슐이라고 해서 지금 간장약인데 그게 이제 심평원이라 불리는 건강의료보험 이제 보험에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좀 뜬 뉴스가 있는데 그거 좀 참고하시고 셀트리온은 이래나 저래나 이 일단은 카피 제품, 우리 말하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거라는 꼭 한번 명심하시고 일단은 셀트리온은 대한민국에 있다 바이오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시세는 못 내주더라도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만 들어오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21만 원, 지금 말했던 21만 원까지만 평단가만 조금 내리시면 충분히 익절하고 나오실 거로 믿습니다. 네. 자, 다음은 휴니드 한번 봐드릴까요? 자, 휴니드 9,020원에 18% 매수하셨네요. 자, 이 휴니드는 요 전에 EJ라는 프로를 할 때 그때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뭐 8,000원대 정도였었던가 뭐 하여튼 그쯤으로 기억해요. 8,000원 정도 중후반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꽤 시세가 났었습니다. 그러고 좀 급하게 이렇게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요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실망이 좀 있었죠. 자, 저 휴니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하던 그런 기업이었었는데요.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게 1분기 실적 발표 나온 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야, 요거 다음 당분간은 조금 뭐 건들지 말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자, 실적 부분 한번 살펴보면 2001년도 1분기에 원래 1분기는 좀 비수기입니다. 이 휴니드 같은 경우는. 근데도 매출이 뭐 작년 1분기에 202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21억 정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1분기는 비수기라서 적자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최소한 요거보다 조금 적자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출액이라도 좀 늘어줬으면 좀 좋았는데 이게 다 같이 줄어드는 모습이라서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지금 올해 1분기는 매출을 140억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42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요게 1분기에 비수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마 조금 더 나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있으면 뭐 차츰차츰 다 실적 발표를 하겠죠. 2분기가 끝났으니까 일단 확인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기본적인 뭐 그런 걸로만 본다라면 기업 자체는 괜찮은 기업이에요. GASASI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미국 기업이죠. 요게 군사용 무인 항공 시스템 여기서는 최선두에 서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이 회사의 전자항공 시스템에 아시아 쪽에서는 유일한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저런 것들 방산 쪽들 지금 뭐 방산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지금은 조금 요렇게 좀 떨어졌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뭐 잠깐 이렇게 스쳐가고 말 게 아니라 방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보잉이 이 기업의 휴니드의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들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커나갈 자리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민수, 그러니까 민간 헬기 같은 것들, 뭐 한국형 기동 헬기 같은 것들, 요런 사업에도 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방산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커나갈 자리가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요런 부분들은 내일 당장 나올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좀 긴 시간이 걸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뭐 시장 급락하면서 같이 또 추가로 두들겨 맞은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장 자체도 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자,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려면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어떤 UAM이나 뭐 그런 쪽이나 아니면 뭐 어떤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뭐 그런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은 언제 나올지는 알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많이 빠진 상태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있으면, 그러니까 반기 실적 발표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있을 텐데, 자,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2분기 실적이 또 전년 동기 비해서 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 비해서 떨어졌다, 감소했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요.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한 분기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한 분기 정도는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2분기 실적까지도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줄어드는 모습이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LG생활건강을 이렇게 92만 1,566원, 이게 물타기를 많이 하셨네요. 예, 뒷자리가 보니까. 자, 34%를 일단은 비중을 두고 있고요. 코로나만 없으면 잘 갈 것 같은데 진단 좀 해주세요 하고 이 글에 상당히 힘든 모습이 좀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LG생활건강은 이 황제주로서 저는 이렇게 사실 지금으로서는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시청자 그다음 투자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시작해서 마음 설레고 참 힘든 구간을 가져왔던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 LG생활건강이 왜 이렇게 힘들었냐? 일단은 첫 번째 일단은 타겟트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또 상반기, 그 다음에 1분기 때부터 시작해갖고 상해 봉쇄령부터 시작해갖고 일단 소비재물, 이게 화장품하고 세제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적인 이 패턴 자체가 중국에서 많이 소비를 하는데 그 부분이 수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2분기 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1분기보다도 2분기가 지금 좋게 나온 거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증권가에서도 이 LG생활건강을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또 한번 괜찮아질 거라는 일단 메시지를 남긴 점이 상당히 어찌 보면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봐지고요. 이게 원래 170만 원까지도 했던 아주 큰 종목입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게 178만 4천 원까지 왔던 종목이 있는데 진짜 어디 정방폭포 마냥 이렇게 물 흘러내리듯이 그냥 이 주가는 항상 파동을 치고 내리는데 그 파동이 일시적인 이 음봉, 강한 장대 음봉을 주면서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약간 시대적인 흐름하고 잘 맞게 좀 떨어진다고 좀 봐지고요. 저는 사실 LG생활건강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구간에서 사실은 악재적인 부분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악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34%라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비중은 이거는 이 투자적인 거라 보시면 기업의 투자.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 또한 끝날입니다. 이 또한 끝나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거나 상승하는 폭이 우상만 가지 않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지금 추세가 조금 반점이 변동됐다는 점, 그 점을 조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1일평을 일단 안착을 했습니다. 21일평을 안착을 하고 주가가 서서히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시총이 11조입니다. 11조고 대형 종목이다 보니 천천히 올라가긴 하지만 우리가 시청자분께서 지금까지 마음 설레 있던 거랑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양에 차지는 않겠지만 지금 하반기
지금 어려운 시점, CPI를 지금 앞두고 있고 또 6월 CPI 또 결과 발표가 나오면 또 어떤 시장의 후폭풍이 예상될 거는 불보다 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그냥 일단은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다시 추가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92만 1,566원이면 충분히 저는 괜찮은 지금 금액대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요걸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자면요. 일단 외인이 3거래 동안 계속 일단은 매수세를 일단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될 거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일매일 좀 변함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계속 외인 기관, 보험, 투신사, 연기금까지도 계속 꾸준한 일단은 거래량이 일단은 매수가 일단 매집이 보이니 일단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두려워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4%인가 더 이상 물 타지 마시고 계속 유지하시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완전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더 이게 종목 진단하면 그때는 제대로 추세가 전환됐을 때, 상황이 변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이 또 변할 수 있으니 좀 참고하시면서 한 번 더 의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 한번 꼭 명심하십시오. 네, 자 다음은 담비꼬야님, 덱스터 매수 문의해 주셨는데요. VFX 전문업체로 경쟁력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참 작년에 굉장히 큰 시세를 줬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덱스터였었죠. 요거 작년 9월 달에 뭐 12,000원, 13,000원대 그때 좀 TV 방송 나와서 좀 추천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갔어요. 자, 뭐 한 45,0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이제는 팔고 당분간 조금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저는 안 봤었죠. 근데 뭐 고향 앞으로 다 내려왔네요. 자, 다행히 우리 담비꼬야님은 매수해서 물리신 게 아니라 지금 매수를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뭐 VFX 업체는 특수효과를 내는 그런 업체죠. 뭐 이 덱스터나 뭐 위즈익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 VFX가 또 메타버스나 뭐 이런 쪽하고 다 또 연결이 되죠. 그리고 지금 뭐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개봉을 하는데 외계 플러스 인이라는 거, 뭐 그 예고편을 보게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갔다가 뭐 다시 현실에 왔다가 막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뭐 그런 데도서도 특수효과 이런 것들의 사용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TVN에서 하고 있는 거, 그 내용은 막 그 옛날에 보면 무협지 내용 같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던데, 환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그거 지금 제가 요새 재밌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거의 이런 VFX, 그러니까 특수효과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뭐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이 VFX를 찍을 만한 그런 대작들을 만들 그런 형편이 못 됐었죠. 뭐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것들 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만들어 봤자 관객도 얼마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조금 좀 한 몇 년 동안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제는 대작들도 슬슬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뭐 지금 코로나 변이가 또 좀 침투력이 더 강하고 뭐 그런 것들이 또 변이가 생겨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요. 아마 예전으로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이 VFX 사업들 이런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국면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가격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한참 많이 빠졌을 때가 11,600원 정도까지 빠졌었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거기서 보면 꽤 많이 올라온 건데, 일단 뭐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그 폭을 생각한다라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매수를 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뭐 괜찮은 그런 투자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지금 현재 기술적인 모습들을 좀 보신다라면, 보시면 여기서 62평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2평선 자체가 파란 선인데요. 워낙 강하게 이렇게 좀 찍어 누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한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이 61평선 20선을 먼저 돌려야 되겠죠. 20선하고 60선 사이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걸 위로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덱스터를 뭐 쫓아서 무리하게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차분히 일단 대놓고 차분하게 분할 매수한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잡아 들어가는 전략은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 뭐 그렇게 하시면 60평선을 돌파를 한다라면 한 18,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뭐 큰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분할 매수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18,000원 근처 정도 고점 올라오게 되면 차익 실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유튜브에서요,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23,500원에 20%입니다. 추매도 될까요? 23,500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00원. 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장비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특징을 보면요. 작년 11월, 그러니까 한참 이 작년에 바이오 종목들과 메타버스 NFT가 이제 교체하던 시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꿈틀거릴 때, 그때부터 이제 장비, 기계 장비라든지 소재 분야들이 이게 매섭게 올라왔습니다. 거의 그냥 수직 상승으로 그냥 우상방으로 이 쳤던 종목이고요.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뭐 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장에서 똑같이 하락폭을 가지고 있냐? 지금 반도체 관련돼 있는 소재 장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반도체 공정부터 시작해 지금 시장이 사실은 비수기라고 지금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방송이라든지 인데스는 왜 이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말을 했냐? 장비 업체는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새로 대규모 신설적인 공장들, 그리고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죠? 이 태양광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게 디스플레이 장비, 그 다음에 태양광 장비, 반도체 장비, 조명 장비까지 많은 일단은 아우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장에서 뭔가 점핑을 할 수 있는 군이 맞는데 이게 워낙 대장주적인 성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태양광 오를 때 주성 엔지니어링도 뛰어야 되는데 뛰지를 못했었어요. 왜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듈 관련 종목들, OCI라든지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만 펌핑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요즘에 LG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하고 시장이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맞게 움직이면서 너무 주가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추매를 할까 생각하는데 종목에는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저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민주까지 올렸던 우리 종목에서 상당히 그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는 안 맞는 게 지금 일단 이동평균선 자체가 단기부터 시작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1일평에도 안착을 되지 않고 오늘도 16,650원에 일단은 종가했는데 도지수로 끝났는데 일단은 추세가 어느 정도로 올라야지 저는 추매를 원하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도 분명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유가부터 시작하고 소재 부품이라든지 이 철에 관련된 게 많았기 때문에 분명 판가에 관련 부분에서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업이익도 조금 떨어질 거고 매출액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에는 또 다양한 또 비전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삼성 평택 공장, P3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용인에 있는 또 처인구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하반기 말쯤에 가면 그때 충분히 추매에 들어가고 추세가 아예 변환이 된 상태에서 추매해야지 무작정 저점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지금 진짜 난이도 높은 시장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추매는 조금 보류하시고 오히려 포토에서 추매를 할 수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 미디어라든지 바이오가 있으시면 그쪽으로는 추매를 하더라도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그 다음에 있어서 한번 펌핑이 나고 거래량이 모이거나 분위기를 한번 현재 흐름의 분위기를 한번 보고 난 뒤에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홀딩입니다. 네. 자, 다음은, 샤이니즈백님, 매수 문의네요, 또. 동일기현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뭐, 코일 생산업체로 알고 있고, 방산 쪽도 비중도 있고, 그쵸, 뭐, 방산 쪽이 비중이 있겠죠. 자, 요게, 그 코일 같은 것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EM 필터라는 걸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이 EM 필터는 뭐냐 하면, 전기 집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지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좀 걸러내는 그런 필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이게 시가총액이 워낙 좀 작은 그런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42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일단 뭐 적자 기업은 아니고, 좀 이렇게 흑자는 작지만, 계속해서 조금씩은 내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조금 늘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은 아니에요. 뭐 전년 동기에 65억 정도 매출이었는데, 올해 71억 정도고, 영업이익은 비슷하네요. 5억 정도씩으로 비슷한데, 요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어떤 약간의 수급만 이렇게 들어오면 좀 투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 7월 6일 날이네요. 그때도 뭐 VI 걸렸던 것 같아요. 9.9% 장중에 올라왔다가 쭉 밀려서 끝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14,000원까지 갔다가 12,200원에 끝났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계속 이렇게 추세 자체, 뭐 그런 거를 형성하기는 조금 어렵고, 뭐 단기간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여기 오랫동안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던 그런 자리가 있죠. 자, 보시면, 이게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여기 고점 가격대, 그보다 조금 밑에 가격,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장기간 거래가 됐습니다. 자, 장기간 그쪽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거는 거기에 쌓인 물량들, 매물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쌓여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단기간 내에 이렇게 뭐 강하게 좀 치고 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평선은 이제 좀 있으면 돌릴 것 같아요. 하지만 60선 자체가 또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매물대, 여기서 조금 올라오면 매물대에 진입을 하니까 그렇게 크게 뭐 이런 거를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거나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좀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를 안 하신 거니까요. 자, 뭐 그냥 조금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뭐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유튜브 시청자님께서 아이디 쓰실 여인님께서 삼성 SDI 60만 4천 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10% 정도 추매해도 될지요? 그리고 한다면 언제쯤 해야 될지요? 하고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겠지만 그래도 삼성 SDI라는 일단은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요. 60만 4천 원에 20% 원래 대형 종목은 저는 이렇게 지금 제일 잘 가지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업황이 사실은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비전과 그 다음에 실적이 동반되고 있는 종목들은 2차 전지입니다. 자, 2차 전지의 3사 셀인 삼성 SDI, 그것도 포토에 그것도 20%, 다섯 손가락 안에 20%가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잘 들어간 포지션을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 들고요. 지금 모든 업황들이 다 일단은 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 사실은 우리 진시즌에서도 46만 원대 저점에 떨어졌을 때에도 저 60만 원까지 간다고 삼성 SDI 바라고 했을 때 그 저점에서도 분명히 6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의 채널식의 이게 강한 흔들림을 주는 어찌 보면 시장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외인들이 흔들어댔던 이 상황이 어찌 보면 큰 대형주들의 주가의 흔들림에 계속 이렇게 안에 묻어 있다고 좀 봐지고요. 일단 60만 4천 원, 일단은 포지션 자체는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잘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오늘 주가가 52만 7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가가 오늘이 또 이렇게 음봉이 났지만도 다시 또 이 박스권 밑으로 음봉이 날 수도 있고요. 또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우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단은 지금 진입하신 구간 안에 있는 이게 그러니까 제일 높은 하이 포지션과 로우 포지션에 이 안에서 계속 채널 방향으로 계속 횡보처럼 나갈 겁니다. 근데 추세적인 분위기는 일단 하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2차 전지가 언제 좋아지냐? 2차 전지가 좋아지는 순간 우리나라 주가가, 그러니까 지수가 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된 게 뭐냐면, 모든 우리 말하는 시총 제일 높은 포지션에 있는 것들이 다 자동차, 그 다음에 우리 다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다 이 2차 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일단은 제일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무너졌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탄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만 떨어지겠습니까? 그 관련돼 있는 양극재가 있겠죠. 음극재가 있겠죠. 동박이 있겠죠. 전해질이 있겠죠. 수많은 소재 장비부터 시작해 다 모조리 지금 다 하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주도 이렇게 내려갔으면 다른 종목들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를 일단은 마음속으로 위안 삼으시고요. 지금은 절대로 추매해서는 안 되는 포지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46만 원까지도 밑에까지 열려 있습니다. 열렸기 때문에 진짜 더 떨어지고 지금 시장이 좀 약간 경기 침체가 계속 와서 불안 요소들이 계속 잠재가 끝나지 않고 달러가 뭐 1,400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때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일단은 비중 20%만 충분히 보시면서 시장 한번 관망해 보시는 게, 보수적으로 관망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더라도 추세가 완전 제대로 올랐을 때 최소한 3거래일 정도 양봉이 나오면서 탄력을 받았을 때 모든 소재부터 시작해서 다 장비 종목들도 같이 올랐을 때, 상승했을 때, 그때 추매는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또 최영희 영인님 신화인터텍 올려주셨네요. 자, 뭐 지금 요즘 워낙 좀 되게 핫했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매수가를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오래 보유를 하고 계셨네요. 자, 5,620원이면 거의 뭐 2019년도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진짜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요게 지나면서 상당히 큰 시세를 줘서 2019년도 가격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시세를 줬었는데 이 신화인터텍은 그런 모습이 나오질 못했어요. 굉장히 좀 아쉬웠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재료가 나왔죠. 스마트 글라스. 그러니까 요게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VR, AR 쪽이겠죠. 증강현실 AR 쪽인데 뭐 그런 거 글라스를 개발한다라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죠. 하고 스마트 글라스를 개발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투기적인 그런 강세가 나왔는데요. 자, 고생하시다가 오늘 좀 반터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하셨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내용은 그럴듯합니다. 뭐 VR, AR, 뭐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개발에 성공하고 뭐 같이 해갖고 판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당장 빠른 시간 내에 매출의 가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5,460원 정도가 고점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우리 5,620원인데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요게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게 되면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뭐 좀 동반해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외국인들이 검은 머리인지 뭐 저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알 수는 없겠지만, 자, 근데 요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한두 번 정도는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하지만 이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셔서 좀 들고 계셨던 가격대, 이 가격대는 좀 상당히 좀 뚫기 힘든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가격대가 6,000원 이상 정도가 되게 되면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쏟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 절반을 매도를 하셨다라니까 그 부분, 나머지 절반 들고 있는 부분들이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어쩌면 뭐 빨리 움직이면 내일도 6,000원 이상까지 한 번 정도 시세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일단 듭니다. 자, 그래서 6,000원 이상 정도 가격대, 그 정도 가격대에 가게 되면 일단 정리하고 뭐 다른 종목에서 매매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우리 시청자 심심한 어피치님께서 한세 시럽을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문이에요. 매수문이고, 이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의류 OEM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가나요?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 확대가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쯤일지 하고, 일단은 사긴 사고 싶은데 이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일단은 중국하고 지금 이렇게 시장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중국이랑 미국이 무역에 관련된 관세를 갖다가 없애는 종목은 지금 두 조항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중국산 학용품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산 만드는 의류입니다. 근데 지금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그다음에 남미에 있는 과타멜라보다는 동남아에 있는 미얀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네시아까지 약간 니트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드는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일단은 지금 나온 게 뭐 갭이라든지 뭐 핑크, 뭐 H&M, 이 동남아에서 중저가 브랜드, 고가 브랜드 같은 H&M 같은 이런 브랜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만들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과테말라라든지 미얀마 이쪽에서 만들기 때문에 중국 수출에 관련돼 있는 데는 조금 약간 좀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중국에 직접적으로 OEM으로 주문을 하는 그런 종목들로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은 이 업황에서 소비재 업황이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냐, 경기가 좋아지냐, 그 점을 다시 한번 봐야 되면 고용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좋다고 평가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고물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한 더블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축이 분명히 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와닿는 게 대부분 의류입니다. 대부분 의류. 그래서 의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탄력을 이렇게 강하게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환율에 따른 부분. 왜냐하면 특히 OEM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달러로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달러가 오르면 우리는 기업 가치에서 상당히 좀 유리할 수는 있는데 수출이 많이 되고 오더가 많아야죠. 근데 오더가 지금 같은 경우에 경기가 침체가 되면 오더 양이, 물량이 작아버리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점. 그 점을 꼭 한번 명심하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 3분기 1분기, 2분기에 나오는 이게 소비재,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만큼 이제 매출액이 높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컨센서스 관련된 거를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류 시장은 좀 당분간은 조금 그냥 관망하고 그냥 한쪽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오히려 차라리 악재의 호재가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차라리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낫고요. 이거는 충분히 언제든지 경제가 좀 좋아지면 충분히 언제든지 매수 타점은 잘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부터 시작해갖고 뭐 많지 않습니까? 의류 관련된 종목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60년, 70년 때는 워낙 의류 관련 수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시점은 아니다. 그리고
다리를 잘못 집었다, 헛다리를 집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지금 이 업황은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말을 합니다. 네, 실적보다 차트가 말하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 21평가 거리가 지금은 가깝다고 하지만 일단 이격 자체는 뭐 가깝다는 하지만 추세가 아예 무너진 지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거 좀 이해하시고 다른 종목 찾아서 관심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빨리 좀 봐야 되겠네요. 자, 해성DS 국민연금이 지분율이 올랐다는 뉴스 듣고 좀 매수를 해볼까라고 그렇게 문의를 해주셨네요. 자, 뭐 기업 요거 차량용 반도체가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고 D램 기판도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그런 그림은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내일 요거를 진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뭐 22평선에 조금 저항을 받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걸 돌파를 하더라도 한 6만 5천 원대 정도 그 이상에서는 저항선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내일 플러스 났을 때 이렇게 쫓아가는 거는 먹을 게 그렇게 그다지 뭐 크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해생DS 같은 경우는 내일 매수를 하시려면 플러스 나면 쫓아가지 마시고요. 좀 마이너스권 뭐 이렇게 좀 마이너스권에서 잠깐 거래가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하시면 한 62평선 정도, 지금은 6만 5천 원 좀 위에 있죠. 자, 그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한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올라갔을 때 쫓아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이슈를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이번 주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시장에는 지금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매일매일 살아는 판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의 움직임, 그 다음 바이든의 움직임, 여러 가지 옵션 만기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것들이 존재되어 있다는 점, 그 점에서 어떤 게 어떻게 국내 시장에 크게 다가올까? 저는 사실은 지금 그냥 내피셜로도 말 수 있는 게 첫 번째도 환율, 둘째도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율이 너무 많이 고점에 이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성장과 좀 변곡선을 그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조금 좀 장애물로 좀 봐지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 CPI 일단은 발표인데 예상치보다도 많이 나와버리면 다시 한번 또 폭락장, 그러니까 이유 없는 폭락, 그게 지난달에 우리 봤던 그 시장, 그 부분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에 있어서 그래도 지난달만큼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는 그런 심리가 좀 묻어 있고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전쟁 리스크가 이번에 푸틴이 또 말을 했죠. 전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장기전으로 고강도로 가겠다. 그리고 외부 쪽에서는 절대로 우리 일에 일단은 간섭하지 마라는 또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에너지 관련 쪽 다시 한번 좋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폭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악재적인 부분,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다시 한 번 더 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외부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달 6월 달에 우리 660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외인들이 들어와 있는 우리 국내 30% 시장에서 거의 6조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조금씩 탈코리아 현상을 지금 맞이하는 이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불안한 시장이 조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양국을 벗어나려면 시장은 오늘 아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도입니다. 국내 증시가 바다라면 파도, 코로나의 파도처럼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급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이동평균선도 일단은 거치고 21평 거의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가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한 개 해보고 싶습니다. 일동홀딩스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이번에 아베 전 총리가 이렇게 총으로 암살도 당한 시점인데 일단 일본 참의원에서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통과하는
종목이라서 급등 소식이 있고요. 일본 신호기 제약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공동 개발 이 시점이 상당히 또 계속 이 일동제약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동제약보다는 오히려 일동홀딩스, 그러니까 지주회사, 일동제약은 약을 잘 만들고 홀딩스는 비즈니스를 잘하고 그래서 어차피 이 제품이 제대로만 공동개발한 게 완벽하게 나온다면 일본이 경제적으로 이루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또 한번 거점을 한번 매출액이 또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고 여러 번의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자리도 상당히 기술적 분수로 봤을 때 좋다는 점 그 참고하시고 손절가는 25,000원이고요. 목표가는 36,000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죠. 그런데 뭐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굵직굵직한 빅테크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은 이달 말 정도에 몰려 있으니까요. 실적 시즌에 돌입했구나 요 정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굵직굵직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13일은 한은금통위가 있죠. 근데 이 한은금통위에서는 0.5% 금리 인상하는 거, 뭐 요 정도가 중론인 것 같아요. 오히려 0.25를 인상을 했다가는 자본 유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 요런 게 시장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0.5를 올리는 게 그게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든 대통령이 13일부터 중동을 방문하죠. 그리고 미국의 CPI 발표가 있는데 이 CPI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아침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14일은 또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보시게 되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 포지션을 좀 보게 되면 콜 매수, 풋 매도 포지션인데 특히 풋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주가가 좀 크게 빠졌다가는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특히 증권이죠. 이쪽들이 상당히 좀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풋을 지금 1,000억을 넘게 이번 주를 매수를 했어요.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그렇게 떨어질까요? 그렇게 떨어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14일은 목요일, 옵션 만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날 중동을 방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정은 중동 가서 뭐 이스라엘도 들리고 여러 군데 이렇게 들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정은 15일 날 있습니다. 사우디를 방문을 해요. 근데 이 빈살만 황세자가 좀 많이 이렇게 바이든한테 굉장히 좀 서운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나 봐요. 전화 통화를 해도 국왕하고만 전화 통화를 하고 본인하고는 전화 통화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가스규지, 기자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감정이 이렇게 많이 상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하고 회동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도 조금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회동을 하고 뭐 그냥 얼굴만 보고 서먹하게 이렇게 끝나선 될 일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만약에 노딜이나 뭐 이렇게 끝난다라면 시장에 또 한번 충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16일은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자, 앨런 재무장관이 인도네시아로 오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뭐 그 가격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은 뭐 45에서 60달러 정도 그 정도 선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뭐 그 정도 선에서만 하자. 그 이상은 주고 사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즉 이 러시아 쪽에 자금줄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틀어막겠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 부분은 중국하고 인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자, 요 부분까지 조금 체크를 하신다라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입니다. 요 부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야간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한 시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시간에도 알찬 주제로 가지고 한번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 또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또 이렇게 또 공개 또 방송이 있으니까 또 많은 참석하시고요. 일단은 시장이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입니다. 아무튼 그럴 때일수록 보수적인 시각 꼭 가지시고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